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런던의 한 의사가 암이나 결핵보다 더 무서운 증상이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쾌한 마음의 상태로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화, 바로 짜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습한 온도까지, 그리고 휴가철인데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현실. 이런 여러 상황에서 오는 짜증은 몸만이 아닌 우리 정신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방의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수승화강, 물의 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마음 다스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기운인 짜증 대신에 푸르고 시원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머리까지 맑게 하는 마음 공부. 앞으로 한 주를 시원하게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비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먼저 비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비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비만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많이 먹어서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먹는 것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는데 대사 이상이나 아니면 운동 부족 등으로 그것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 에너지의 소비량이 더 적어지면서 이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이런 것이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이제 문제점이라 함은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서 혈액이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과 함께 그 심혈관 질환이 생겨나고 또 이 즈음에서 당뇨병이 이제 생겨나기 쉽고요. 그리고 이제 간으로 내려가면 뭐 지방간이나 담석증 이렇게 생기기 쉽고 그 외에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생식기계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건강상의 문제 말고도 우리가 외모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에도 정말 수십 번 또 한 달에도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그냥 굶는 거, 적게 먹는 거 또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충족되어야 배고픔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 체지방을 분해하고 그것을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이 없이 그냥 적게 먹기만 하다 보면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수분과 그리고 근육량이 우선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우선적으로는 몸무게가 줄지만 사실은 그 지방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먹게 되면 다시 금방 찌게 되는 그런 요요를 경험하게 되고 이건 건강에도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제대로 하는 다이어트는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영양소들 골고루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의원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비만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음을 제거한다. 담음이라는 것은 이게 별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뭐 갑자기 막 없던 가래가 생기는 것처럼 네. 그런 가래 비슷한 어떤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이 담음들을 제거해 준다든지 또는 기운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로 이제 비만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오장육부의 그 균형을 잡아주는 침 치료를 병행을 하면 비만 치료가 훨씬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요.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치료가 되지 않겠죠. 이런 방법들로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들로 따지자면 그 생리를 할 때 약간 덩어리가 지는 것도 어혈인가요?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특강을 해주시니까. 네, 그 어혈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그 어혈이 몸에 많을 때 주 증상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네네. 그래서 좀 시커멓게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나오고 네네네. 그런데 그런 양상뿐만이 아니라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이것도 있습니다. 비만과 좀 연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혈이 있으면 그만큼 몸에서 이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이게 노폐물들이 이제 순환을 저해하다 보니까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에너지원을 잘 못 쓰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어혈을 동반한 경우에는 통증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생리통뿐만이 아니라 편두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막 어깨가 많이 아프다든지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그것이 어혈로 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얼굴이나 가슴, 등 부위에 막 뾰루지가 잘 네. 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20살 넘었고 30살이 넘었는데도 때 아닌 막 여드름이 나고 성인 여드름. 네. 그러는 경우에 호르몬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어혈이 몸에 많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입술이 좀 그 거무튀튀한 빛을 띠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그럼 담음으로 인한 뭐 비만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나요? 담음은 폭비폭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폭수요. 네, 갑자기 살이 찌거나 아.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그래서 이것은 뭐 1, 2kg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달에 뭐 7kg, 10kg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눈 밑에 막 다크서클이 유난히 심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살이 찐다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수구가 어느 날 한날에 그냥 갑자기 막히는 것 같지만 네네. 실제로는 그 때가 끼고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꽉 막히면서 하수구가 막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담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살이 팍 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생기다 어느 한계에 이르르니까 그때에 가서는 이제 대사에 지독한 장애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살이 찌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한 피부색 자체가 분명히 본인은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네. 왠지 건강하지 않은 느낌, 아. 피부가 맑지 않고 이렇게 네. 칙칙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단단하다기보다는 무른 살이 좀 많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담음으로 인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어쨌든 비만이라는 건 좀 많이 먹었다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에너지라도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집은 있으신데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맞아요. 막 살이 있으면 기력이 충전해야 되는데 네네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과 같이 그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대사 호르몬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기력이 생길 수가 없겠죠. 네.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실 화식 위주거든요. 화식. 익힌 음식.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소나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먹지를 않고 대부분 익힌 음식들을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네. 내 몸에서 대사를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하려면 효소가 부족한데 화식은 효소가 없어요. 효소는 43도만 넘어가면 기절을 하고 60도가 넘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화식을 할 때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음식들 우리가 먹다 보니까 네네.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만 자꾸 고갈시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네. 그냥 만성적으로 피로하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그냥 매일같이 졸리다든지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어떤 분비의 이상이라든지 효소 부족증 이런 것들로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조금만 먹어도 그거를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 조금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지방으로 축적되어 버리고 항상 기운은 없는 그것이 악순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좀 많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날 것으로 뭐 자주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효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 채소랑 과일 그리고 발효 음식들 또 더 대표적이라면 그 중에서도 식초가 있겠죠. 매일 예, 식초 한 그렇죠. 잔씩 먹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매일같이 먹으면 그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만 없는 분이라면 그냥 무슨 과일이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 그 채소를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기도 하지만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으로 부담되는 분들이 그래도 효소를 좀 잔존시키고 싶다 싶을 때에는 그냥 물을 끓이지 말고 끓였다 약간 식힌 물에다가 네네. 채소를 살짝 넣었다만 꺼내서 그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채소나 과일, 발효시킨 음식들, 특히 식초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그 효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를 또 절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안에서는 절약하고 밖에서는 보충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 효소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비만하면 가장 뭐 좀 인기를 많이 끄는 게 바로 뭐 다이어트 후기, 뭐 성공 후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비만에 대한 치료 사례,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 가지 말고 두세 가지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간단한 경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그러면 체중이 한 5kg 정도가 늘어나고 네. 이러면서 숨이 너무 차서 계단도 오를 수가 없고 횡단보도에 한 15초가 남았는데 겁이 나서 이제 뛰어가질 못하니까 빠른 걸음으로도 네, 못 네. 걸어서 그렇게 이제 숨이 차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숨이 차니까 폐나 기관지 문제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그 심장성으로 오는 그런 숨찬 현상이 더 많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네. 우리가 그 제가 심장을 엔진에다 비유를 했었는데 네. 내 엔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몸이 불어나다 보니까 네. 그 한계가 있는 그 엔진을 가동시켜서 우리 몸을 전부 혈액을 돌리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네.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부기가 생기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숨이 찬 경우죠. 그래서 숨이 찰 경우에는 어떤 기관지에서 오는 천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심장에서 오는 그런 천식 현상이 아닐까 이런 것도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부기를 다스려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한 달 만에 모든 증상이 싹 좋아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증상은 심했지만 쉽게 치료된 사례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 한 1, 2년 사이에 키가 한 6cm가 줄어들어서
키가 148cm 정도였는데 몸무게는 80kg가 넘는 그런 고도비만의 네.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이제 주된 호소점은 그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아예 걸을 수가 없고, 그리고 협심증이 심해서 그냥 뭐 일주일이 멀다고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예요. 근데 이분은 체지방 그 분석기로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높아서 그 레벨이 너무 높아서 아예 측정 불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내장 지방 레벨이 16으로 떨어졌는데, 16이라는 것은 정상 레벨이 8 미만이 정상이기 때문에 네.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그 정상 레벨의 2배 이상 되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2달 정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무릎 아픈 증상 싹 없어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완전 정상 범위까지 뭐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뭐 협심증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뭐 지방간, 그다음에 위장장애 이런 것들로 그 양약을 하루에 15알 정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저한테 이제 내원하실 때에는 혈압이나 당뇨로 오신 게 아니라 그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뭐 100m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단단해서 뭐 그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것으로 한의원을 내원하셨는데, 그런 통증뿐만이 아니라 얼굴은 뭐 홍옥보다 더 빨갛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부종이 너무 심해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반질반질한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부종이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살펴봐도 이분은 침만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된 정도여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해독과 함께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딱 3일이 지나니까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어깨 통증이나 허리에서 네. 오는 그런 다리로 내려오는 방산통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4달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모든 약을 끊고서도 뭐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모든 수치가 간 수치까지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이렇게 동반된 어떤 질환들도 치료가 되고 그 활력이 넘치는 네. 그런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이어트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한방 다이어트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한방 다이어트 하면 우선 한약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먼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 한약은 뭐 잘못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난다, 이런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약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진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약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혈이 있을 때는 어혈 부수는 약, 네. 담음이 있을 때는 담음을 없애주는 약, 기력이 이제 부족하다면 기력을 보충하는 약, 이렇게 약들을 체질에 맞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에 하나라도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내 몸에 맞게 다시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 네.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뭐 부작용은 많지 않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약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한약만 가지고 사실 고도비만을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장지방 레벨이 너무 높은 분, 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온갖 대사질환을 동반한 채로 뭐 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약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치료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배제한다? 뭐 굶긴다? 그러면 네.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통곡식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들을 잘 건조시키고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선식을 네. 일반 음식을 대신해서 드시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음식을 대신해서 이런 발효 음식을 드시게 하는 이유는 이제 짠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을 줄이고 그 소화 효소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내 몸의 대사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발효 선식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장을 해독해주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어혈을 이제 없애주는 이제 그런 약들을 같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침과 부항을 동반하는 경우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그 치료 효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비만이나 대사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한약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몸에 맞는 운동, 그러니까 몸이 뭐 움직이기 힘든데 심한 운동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이 좋은 건 너무 잘 알지만 이게 뭐 게을러서 이런 게 아니라 네. 무릎이 아프거나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있어서 좀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뭐 일단 무릎이 아파지고, 네, 허리도 아파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니까 살이 또 더 찌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운동을 제외한 다른 치료법을 일단 세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체중을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염증을 줄여가면서 네.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운동이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좋겠는데요. 침 치료나 한약 치료가 이런 분에게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파서 운동도 못 하는데 그것을 빨리 풀어주려면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그 침 맞는 고통 때문에 침을 안 맞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아픈 분들은 침이나 부항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그걸 참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은 염증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하중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고도 비만이신 그렇죠. 분들도 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원장님 또 이런 얘기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네, 근데 그렇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말은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애매하죠. 네네. 일단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물만 가지고 살은 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제 물만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으니까 자기는 물만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적게 먹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간식이라든지 군것질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말이 거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물만 먹는다고 해서 먹을 걸 전혀 안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정말 적게 먹는데도 적게 먹고 물만 마시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순환이 지독히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것이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이수약, 그러니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아.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면서 네.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했을 경우에 또한 살이 가장 잘 빠지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4kg, 5kg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이제 비만이 바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 경우. 근데 이것을 방치하고 오래 두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또 다른 질환들로 이렇게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한다면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비만하면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술이거든요. 네네. 과연 술은 살이 찌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MT 칼로리다, 아니면 네. 뭐 술이 진짜 살의 원인이다, 뭐 정말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술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 자체 때문에 찌든 아니면 술이
비만의 어떤 원인이 되든지 네. 간에 어쨌든 술로 인해서 살이 찌는데요. 술 자체가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냥 뭐 천하를 얻을 것처럼 사람 기운이 나잖아요. 그리고 네.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혈액순환도 잘 되는 아. 느낌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네. 근데 술이 일단 열에너지로 발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분해해서 그걸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는 술에서 갖다 쓰고 네. 내가 먹는 그 안주 삼아 먹는 음식들은 다 그냥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살이 찐다는 말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주로 언제 먹어요? 마셔요. 낮에 밤에 먹진 마시죠. 않죠. 그죠. 잘.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는 소화기도 쉬어야 되는데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기가 또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도 밤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막 피곤해서 눈은 충혈되고 막 몸이 찌뿌둥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술 마시면서 먹은 음식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네.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술은 살이 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내리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우리가 뭐 식사량의 적정량 이런 것들의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운동량의 적정량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네. 좀 비만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흔히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이 하루에 운동 한 3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것은 건강한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에 대략 30분 정도가 적당한 거고요. 네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이렇게 넉넉히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주의할 것은 운동을 하다 보면 젖산이라든지 피로물질이 쌓이고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근육의 피로들을 풀어내는 노력, 이것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리고 또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빼지 말고. 예,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조격이라든지 아,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비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끝으로 비만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하면 좋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식습관을 바꾸는데요. 탄수화물 위주보다는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비군 특히,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누차 강조드렸고요. 이 외에도 식습관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천천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엄청 빨리 먹거든요. 그냥 빨리 먹다 보니까 네네. 한 양푼도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젓가락으로 좀 깨작된다고 깨작깨작, 하죠. 네. 이렇게 먹는 사람들 치고 살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먹는 양보다는 그 먹는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분 이상에 걸쳐서 먹다 보면 이 뇌에서는 나 이제 배불러, 이 포만중추가 작용을 해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음식을 갖다 놓고 15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먹는 습관, 이렇게 되면 배고픔도 덜 느끼고 살이 찌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그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려가는 것, 이런 노력 중요하겠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절대 금해야 될 것이 바로 야식이다. 아. 예, 이것이 건강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식을 먹게 된다면 그럼 무엇을 먹냐? 뭐 오이,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 좋겠는데요. 또 하나 좋은 간식이 있어요. 황태포예요. 아. 예, 황태포를 네.
강아지들도 좋아하는데 네네.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황태포를 하나씩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씹어 드시면 굉장히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됩니다. 황태포는 칼로리는 괜찮나요? 예,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고 단백질은 풍부하고 그래서 해독도 잘해주면서 영양은 충분히 채워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비만의 여러 증상부터 비만 예방법까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형숙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보게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여름에는 워낙 보양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추어탕도 많이 드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식으로 추어탕을 몇 차례 이렇게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추어탕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이로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추어탕의 주재료인 미꾸라지가 한자로 추어예요. 아, 미꾸라지. 그래서 이제 추어탕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이 추어탕에는 각종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철분, 단백질 등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여름철에 이렇게 더위로 많이 지쳐 있고 이제 원기가 부족할 때 이 추어탕이 굉장히 그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복이어서 이제 백숙 드시는 분들 네. 많을 텐데요. 백숙 대신에 이 추어탕 한 그릇 드시는 것도 피로 회복과 원기를 충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좋고 생선은 또 뼈째 먹는 게 좋다 이러는데 그렇죠. 추어탕이 딱 이 뼈째 먹는 식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추어탕을 끓일 때는 그 추어를 뼈나 내장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삶아서 네. 요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어의 그 내장 그 중에서도 그 알과 난소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나 비타민 B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 시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밤에 그 야맹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뼈째 먹다 보니까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이제 풍부해서 그 이제 한참 발육 중에 있는 성장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을 염려하는 어떤 성인분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추어탕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추어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5, 나이는 69, 네, 몸무게는 4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많이 마르셨어요. 예, 제가 좀 많이 말랐어요. 예, 젊어서부터 계속 마르셨어요? 아니요. 저 한 1년 반, 젊었어도 좀 많이 안 나갔는데, 예. 1년 반 전에서부터 더 안 나갔어요. 예,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예, 예. 체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게 뭐 자꾸 위에 검사는 해도 이상은 없고 장도 이상은 없는데 예. 지금도 그래도 지금은 밥을 조금은 더 먹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평소에 그 배가 차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그 증상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배가 차가워서 예. 항상 겨울에는 핫팩을 하고요. 예, 예. 네, 소화도 좀 잘 안 돼서 막 아무거나 막 잘 먹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시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아니요, 잠은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변은 잘 보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네. 제가 예. 음식을 먹다 보면은 네. 물금변을 자주 봤거든요.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음식을 상당히 가려 먹는데요. 예, 예. 배가 차서 예. 그래서 오늘 상담 선생님께 예. 드리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체질로 보면 이제 소음인 체질이신데요. 그러니까 네. 배가 차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네. 이제 몸에 네. 자꾸 체중은 줄어들고 이런 경우인데요. 어머님은 이제 속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마늘을 네. 푹 끓여서 30분 이상 끓여서 많이 드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말복이라서 이제 닭백숙을 할 때 마늘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마늘을 좀 더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푹 끓여서 드시면 이것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방송 중에도 나왔던 추어탕이 있었죠. 예, 이것이 어머님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이게 푹 갈아서 이게 하는 거라서 소화 흡수도 쉽고 영양이 풍부해서 영양소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또 소화력이 더 생기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추어탕을 하루에 한 끼 이상 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밥은 현미밥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백미밥으로 해서 양을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노력을 해주시면 소화 기능이 많이 좋아지시고 체중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 네네. 제가 체중 1kg 올리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노력을 많이 하면 1kg가 올라가는데 네. 또 조금 신경을 안 쓰면 또 1kg가 네, 빠질 때는 또 쉽게 빠지죠. 네. 그래서 그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세요. 그래서 마늘을 푹 끓여서 드시는 거하고 추어탕을 드시는데 특히 황태를 그 고용량으로, 그러니까 황태 통 황태를
제가 네. 왜 그 황태 육수 끓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통 황태를 가지고 다른 뭐 채소들과 함께 해서 육수를 진하게 달여서 그 물을 평소에 물처럼 마시고 추어탕을 끓일 때도 그 물로 추어탕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한 달, 두 달만 열심히 하셔도 체중이 1, 2kg 이상 늘어나세요. 그리고 그 네. 상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체중이 이제 빠지지 않고 점점 조금씩 찔 거예요. 많이 찌기는 내가 힘들어도 한 3kg에서 4kg 정도까지는 그래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네.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네. 보리쌀을 예. 물에다 많이 불려요. 네. 오랫동안 보리쌀을 불린 다음에 그것으로 밥을 지어요. 그냥 보리만 가지고 통보리를. 그래서 그거를 누룽지처럼 눌려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누룽지처럼 보리 누룽지를 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그걸 믹서기로 갈아서 그냥 드세요. 보리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보리를 갈아서 죽을 쓰면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려서 누룽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끓여서 먹으면 구수한 맛이 나고 이 방법을 하면 또 살이 찌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마늘 끓여서 드시는 것, 황태 육수를 진하게 달여서 수시로 마시거나 그것으로 추어탕을 끓여서 드시는 것, 그리고 보리 누룽지로 끓여서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건강해지세요. 아니, 네. 제가 궁금한 건요. 아, 네. 제가 석류를 좀 먹고 싶은데요. 네, 네. 석류가 저한테 맞는지. 석류가 그렇게 성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석류가 그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서 갱년기라든지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골다공증에 도움을 줄 정도로 먹으려면 굉장히 고용량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석류가 성질이 차가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석류가 성질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차거나 드셔도 뜨겁지 않다는 말씀인 것 드셔도 같아요. 되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몸 상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제가 권해드린 그런 식사요법들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 우리 오빠 상담인데요. 아, 네. 키와 몸무게, 연세 다 알고 계신가요? 예. 71살이고, 네. 몸무게가 한 68kg나 7kg 되고, 네. 키는 1m 70 정도 됐고. 아, 네. 지금 제 옆에 예.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빠분이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할까요? 간경변인데, 간경변 쪽은 안 가고, 간이 좀 터실터실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 이제 그게, 석 달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전번에 갔을 때 간에 뭐 접살만한 게 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오늘 예. 서울에 갔어요. 예, 병원에. 네, 그래갖고 그거를 색전술이라든가 준다고 뭘 한다 그러대요. 예, 그래 감기가 들어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피를 많이 빼버리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 기늘기늘 해가지고 피를 많이 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거를 검사한다고 열 8개 16 예, 그거를 뺐다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예, 음식을 잘 못 먹고 예. 피로해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혹시 술을 많이 드시나요? 아니 술은 못 먹어요. 예. 예. 혹시 그러면 그 간염 보균을 하고 계셨나요, 혹시? 간염병인가는 내가 물어보니까 예. 그거는 잘 모르겠고 간 수치가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이제 주로 지금 간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대부분은 뭐 피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예. 간이 지속적으로 지쳐서 이제 지방간이 오거나 그 지방간이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간경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 보균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예. 간경화로 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찌됐든 예. 지금 간경변 그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 색전술을 한다는 것은 그 간 쪽에 예. 어떤 혹이 뭐 암이 예. 생겨서 간암일 경우에도 색전술을 하거든요. 거기로 어떤 혹이 나 있는 그 부위로 그 혈액이 잘 가지 못하게 묶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예. 경우 그것이 바로 색전술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예. 예, 그 간 경화라는 것은 간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지.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 제가 치료를 해보면 그 간이 경화됐다고 해서 간 전체가 완전히 경화가 된 게 아니라 간의 일부가 경화가 되고 그 예. 다른 좀 그냥 기능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지지 않은 그런 부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부위는 재생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살아있는 그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그냥 정상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경변이 생기면 뭐 간경변이 적게 진행됐든 많이 진행됐든 만성 피로라든지 이렇게 기력 없고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이제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부분들만 잘 재생한다면 그런 증상들 전혀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황태육수를 드시는 것 이것을 권해드려요. 네, 이것이 그 각종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그 간에서 피로물들이 그 잘 풀어지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즐겨 드시고 그리고 그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름지거나 육류 음식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채소류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뼈를 고아서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되 병원 치료만 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그 해독 치료라든지 이렇게 간을 치료로 하는 그런 한의원들을 찾아가시면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독 치료하는 병원을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것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신다든지 간 해독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찾으면 나올 거예요. 간 해독 전문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